이번 시간에는 배시를 우리가 이제 몇 개 시리즈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배시를 실습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배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배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직접 일을 하는 거는 커널입니다. 그럼 이 커널은 어디에 있냐? OS에 있어요. OS.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맥OS, 리눅스, 유닉스 이런데 CPU에 명령을 시키기 위한 그 명령어 집합들이 있는데 그거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바나 C++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직접 어셈블리어를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C++이나 C나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커널을 직접 이제 건드려서 작업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커널을 다룰 수 있는 언어, 그게 바로 쉘이라고 하는 거죠. 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쉘이 있습니다. 배시, G쉘, C쉘 뭐 등등 여러 가지 쉘이 있는데요. 어차피 커널을 만지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가 여러 개 있듯이 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쉘이 배시이고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Z G쉘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리눅스 특히 우리가 리눅스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분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선 기본적으로 배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시를 사용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눅스 상에서 명령어를 내린다던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프로그래밍을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터미널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커맨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터미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맥OS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는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거를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 이것을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쳤지만 윈도우에서는 CMD.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윈도우이신 분들은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영문자 키보드 R 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창 하나가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에 뭐 입력하라고. 거기에 CMD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거리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것도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창을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입력하다. 뭐 이런 뜻이죠. 명령어 중에 이제 폴더를 이동하는 CD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터미널들을 기본적으로 CLI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실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리눅스 상에서 그 배시를 다룰 거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WSL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윈도우 상에서 우분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도커 상에서 서버로 올려가지고 도커에 접속해가지고 실습하는 환경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환경을 하려면은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긴 했지만은 제가 관련 영상도 이렇게 3개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요 영상을 보실 분들은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기 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컴퓨터에 요 도커만 설치를 하시고
이 영상을 저랑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 컨테이너 사용법 해가지고 뭐 배시 폴더 생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영상 살짝 멈추시고요. 요거를 이제 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제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예 요 소스를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걔를 이제 클론을 해놓고 이게 세팅하면 바로 우리가 환경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요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글에서 도커 설치,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도커 설치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요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도커를 일단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깃허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을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뭐 취미로 하더라도 깃허브 계정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깃허브에 이렇게 소스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패널들이 있으면은 이 패널들 중에 이 리모트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게 안 보이시는 분은 이 확장, 여기서 dev containers라는 확장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ev 컨테이너 패널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dev volumes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클론 리파지토리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리플래시를 합니다. 리플래시를 하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데브 컨테이너라고 이 부분이 원래 아이콘 요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스를 이렇게 내려받으면서 도커 컨테이너를 같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뭔가 터미널에 쭉 내려가고 있죠. 지금 컨테이너를 새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표시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 프레스 애니키 이 메시지가 나오고 아무 키나 입력을 하면은 종료가 됩니다. 네,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여기 보면은 뭐 데브 컨테이너라는 뭐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고 여기 이게 있는데, 요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데브 컨테이너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미리 좀 세팅해 놓은 거를 깃허브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시켜 드린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터미널 해가지고 이렇게 창 띄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터미널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기능, 터미널 기능 때문에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클론해서 여시면은 데브 컨테이너에 지금 연결된 상태고요.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가 아니라 도커로 올라간 서버에 접속을 한 상태예요, 지금. 요게.
그리고 아까 전에 리모트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클론한 게 여기 정보 보이고 볼륨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터미널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이제 뷰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에 단축키도 있죠. 터미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 아래쪽에 터미널이 뜨거든요. 근데 이 터미널이 뜨는데, 이 터미널이 떴을 때 이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X 표시 왼쪽에 요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맥시마이즈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을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부의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배시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이제 워커스페이스즈 배시 베이직이라는 폴더에 이 서버에 접속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배시에 대한 그 명령어들은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이 헬프 도움말 페이지가 있으면 참 편하죠. 이 제가 이제 자바 강의를 할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자바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정보를 자바 공식 문서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배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기능들이 나왔을 때 헬프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요거를 좀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요 영상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헬프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c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좀 키울게요. 이 c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cd라는 명령어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슬러시 2개 헬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 올리고 내려보면은, 자, cd라는 명령어는 이러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냐? change the shell working directory.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변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쭉 이제 내려보면은 옵션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래서 헬프라고 치게 되면은 조금 약간 이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cd라는 명령어를 많이 쳤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옵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령어 치고 대시 헬프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이 명령어들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 도움말 페이지가 뭐냐면 매뉴얼이라는 약자죠. man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man하고 cd라고 쳐볼게요. 아까 cd라는 명령어죠. cd라는 명령어의 매뉴얼을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그 헬프 페이지보다. 여기 쭉 내려보면은 뭐 프롤로그, 네임, 뭐 시놉시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있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추천하는 항목이 뭐냐면은 쭉 내리다 보면은 이그젠플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그러면 요 부분을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그젠플. 그러니까 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CD 로케이션, 여기 로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특별한 디렉토리, 특정 디렉토리를 이동한다 할 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보를 습득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영어죠. 자, 영어에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카피해서
번역하면 되잖아요. 최대한 이 문서를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명령어에 대한 뭔가 예제를 이그젬플을 이 맨 페이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그젬플을 제일 먼저 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위에 뭐 시놉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은 저도 자세히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그젬플이랑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옵션, 요 옵션 명령어들 요런 것들만 좀 살펴보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맨 페이지에서 이그젬플 영역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매뉴얼 페이지 내에서도 도움말이 있어요. 이 매뉴얼 페이지가 제가 다시 좀 열어볼게요. 맨이라고 하고 cd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 페이지를 보는 이 키가 키보드 키가 따로 있거든요. 지정된 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프레스 H키 이 페이지들을 그 보기 위한 이제 또 도움말이 있는 거죠. 그 키가 이제 H키를 눌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나가려면은 그 Q키를 눌러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H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H키를 누르면 H키를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헬프 페이지를 보여주고 Q키를 누르면은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뭐 E키, Y키, F키 등등등등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서치에서 슬러시 누르고 내가 검색할 검색명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Q 키 눌러서 요 헬프 페이지를 나가고 헬프 페이지를 나가면 지금 여기 들어왔죠? CD 맨 페이지 나왔고 검색하려면은 슬러시 누르고 자 여기 아래쪽에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그젬플 항목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그젬플 엔터 치면은 바로 이그젬플 항목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쉘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기본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